안녕하세요. 알셀투전입니다. 최근 들어 밀레니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모두는 투자의 관점을 밀레니얼 세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비력이 점차 증가할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로 투자 시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세대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예스24에서 꾸준하게 판매량 순위권 안에 들고 있는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을 보다가 생각보다 밀레니얼들에게 과한 관심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훨씬 강한 어조로 밀레니얼 세대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저는 과하게 편향된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중도적인 느낌으로 어떤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하여 풀어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시켜 보도록 하죠. 예상은 하셨겠으나 실버 세대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작가가 보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들은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30 세대라면 실버 세대는 5060 이상의 연령대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뜻하죠. 일단 노년층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의료 관련 비용이 증가하니까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라는 진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2002년도 이후 헬스케어 비용 증가분은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다며 의료 섹터 성장을 이끈 것은 실버 세대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죠. 다소 진부한 이야기로는 실버 세대의 막강한 소비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의 50%는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체 자산의 80%를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하죠. 이 세대를 침묵의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베이비 부머들보다 재산이 1.3배 많은 수치이고 밀레니얼들보다는 23배 많다고 합니다. 이 비교는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은퇴한 부장님과 인턴과 재산 규모를 비교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히 소비력이 밀레니얼들보다는 실버 세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진부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책을 보며 새로웠던 부분은 실버 세대를 타겟한 기술 섹터와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기회였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로 접근을 해보자. 이를 위하여 기술 섹터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IT, Informative Technology, 정보기술과 테크놀로지, 기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IT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요즘 많이 혼동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섹터는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에 첨단 기술을 붙여서 더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을 집으로 가져온 넷플릭스라든지 마트를 핸드폰으로 가져온 아마존이라든지 말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은 편의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실버 세대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노년층은 당연히 노화 현상으로 육체적, 인지적 능력이 쇠퇴합니다. 파생되는 게 거동이 불편해지면 지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지니 외로움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기술 기업의 정의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커머스의 이 관점을 적용해보죠. 실버 세대는 거동이 불편하니 걸어서 마트 가기는 어렵고 인지능력 감소로 운전은 더 위험합니다. 근데 장은 봐야 먹고 살 수 있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외로 60대 이상이 인터넷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노년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건 어느 정도 예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의 5%는 65세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에 확실히 노년층 분들이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하죠. 한 가지 다른 점은 SNS를 이용하여 쇼핑 정보를 얻는 것은 어색해 한다고 합니다. 물건 구매 시 점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죠. 반대로 말하자면 노년층의 구매 의사 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이커머스 시스템이 나온다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블루오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결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외로움입니다. 인간이 가장 파괴되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하며 외로움이 수명까지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해결할 서비스가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적 문제라고 부르는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로 거동이 불편해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년층 중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죠. 또 노년층을 타깃하는 SNS 역시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을 살짝 벗어나지만 요양소 기숙사라는 개념도 참 좋아 보입니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장기 요양시설에 대학생들을 무료로 살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대학생들은 대신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노인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봉사란 핸드폰 사용 방법, 대화 등과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형태라고 하죠.
주거지는 있으나 외로운 노년층과 주거지도 없고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층을 이어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콘텐츠 시장도 실버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현재 유튜브 시청량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수요는 이미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집에서 노는 방법을 찾아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가 바로 떠오르죠. 각종 방송 프로그램이 트로트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골프 프로그램들이 만연한다는 사실만 보셔도 이미 진행 중인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살아가는 기업인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순 없겠죠. 실버 세대는 리니어 TV, 실시간 TV를 가장 많이 시청 중인 세대입니다. 앞선 예시에서도 이러한 실버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들로 가득 채우고 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TV보다는 언제든지 정주행할 수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이 더 나은 시스템입니다. 기술 및 장치들에 익숙하지 않은 실버 세대들을 정착시키긴 어렵겠으나 한번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콘텐츠 쪽에 엄청난 파급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된 실버 세대가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로 왜 게임은 안 되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게임 산업은 영화 산업보다 커진 지 오래입니다. 더불어 퍼즐 형태의 게임들은 실제로 60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꽤나 보급이 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런 실버 세대를 겨냥한 게임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어쩌면 VR 기기가 가장 필요한 세대가 실버 세대일 것입니다. 젊은 층이야 건강하니까 직접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는데 노년층은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서비스는 요양원들을 상대로 VR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는 기사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콘텐츠 쪽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실버 세대를 배려하는 듯한 뉘앙스가 심어져 있어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고 하죠. 따라서 실버 세대를 정말 잘 맞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눈에 보이면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며 가장 흥미로웠던 아이디어는 자산관리 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버 세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산관리 시장의 규모는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실버 세대는 은퇴를 하는 순간 현금 흐름이 끊기기에 그 시점에 보유한 자산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를 설계해줄 산업은 더욱 더 잘 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는 안전한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만큼 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을 가져가라는 격언이 존재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도 낮은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예시로 70세시라면 채권 비중을 70%, 주식과 부동산 비중을 30% 가져가라는 뜻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겠네요. 가장 특이했던 아이디어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를 단순하게 밀레니얼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실버 세대의 전유물에 더 가깝겠더라고요. 작가는 에어비앤비를 주택담보연금 상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주택담보연금이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한테 넘기고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로 꾸준하게 돈을 받는 금융상품이죠. 근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집의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밀레니얼들이 에어비앤비의 사용자 측이라면 실버 세대는 공급자 측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을 통하여 밀레니얼 세대보다 실버 세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추상적이지만 연결되는 투자 아이디어들도 제시를 드려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실버 세대에 대한 산업의 크기가 더 커질 것 같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